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 정말 아이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정말 단둘이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돌이켜서 생활하면서 내 자신만의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혼하러 오는 부부들을 자주 보시잖아요. 그분들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정말 다양해요. 20대 초반부터 70, 80대 분들까지 다양한데 저는 당연히 제 나이보다 다 많은 것들만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 나이보다 어린 분들이 많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혼이든 황혼이든 그럴 거 없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세요. 살면서 주로 이혼 고비가 언제 오더라 이런 게 좀 있나요? 우선 첫 번째 신혼 초기예요. 적어도 20, 30년 각자 살아온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합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동거를 하다 결혼한 커플들을 보더라도 동거와 또 실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합치는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한번 트러블이 있고,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신혼 초기에 뭐 명절이든 뭐 새해든 이제 각자 고향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예전에야 뭐 당연히 이제 뭐 남자 쪽부터 먼저 가고 뭐 여자 쪽 가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예민하면서도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 단골 메뉴예요. 신혼 초기에는 특히 상대방의 부모님들이나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신혼 이혼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두 번째 고비가 와요. 처음에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 호르몬적이나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런 것들을 요즘 남자들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다 맞춰주려고 하지만 임신하고 출산하면 피곤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래 임신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이나 육체적인 이런 모양들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남자분들하고 많은 트러블이 생겨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봐야 돼요. 특히나 아이를 낳으면 초반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타주고, 특히나 뭐 여성분들은 이제 뭐 모유수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별것도 아니었던 거지만 잦은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신혼 초기뿐만 아니라 뭐 계속 이어가야 되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고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이혼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많이들 씁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르게 또 학교에 들어가면 또 다른 생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들을 가고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아요. 우선 기본 6년 다니잖아요. 그 첫 단추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신경을 특히 많이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역할도 한쪽으로 치중되면 그거 가지고도 많이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첫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이제 피아노든 뭐 수학 영어 학원이든 다니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또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자녀 교육 관념이 다르면 더더욱 심한 게, 엄마는 어떻게든 돈을 더 써서라도 아이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데 아빠의 경제적 개념이나 교육적 관념이 그거가 다르면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트러블이 생겨요. 차라리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학원비 좀 아껴서 나중에 아이한테 주든, 아니면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재밌게 어딜 놀러 가든 하는 게 훨씬 남는 걸 수 있고, 아니면 이 40, 50대 들어서는 부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부모로서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성패가 갈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서로 예민하고 서로 바쁘고 서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또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들이 들어가고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뭐 부모님들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또 이혼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컸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나이도 이제 뭐 어느 정도 50대나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환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나이 때 되게 불륜이 많이 일어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동호회, 동창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부부간에도 이제 예전처럼 서로 간섭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딴 여자, 딴 남자를 만나서 실제 많은 부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일종의 권태기죠.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고, 내 직장 생활, 내 사업, 아니면 내
내 인생에서도 권태기가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부부가 함께 뭐 어떠한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이러한 권태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록의 나이를 지나고 뭐 환갑도 다 지나고 인생에 이제 갖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제 정말 아이들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정말 단둘이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을 돌이켜서 생활하면서 내 자신만의 생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나 부부가 서로 살아오면서 어떤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같이 뭐 몇십 년 살았는데 우리 부부가 이제 이혼하더라도 자식들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겠다 싶으신 분들이 많고, 조론이라고도 한때 많이 표현이 됐지만 대부분 서로 좋게 협의 이혼이든 조정 이혼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자녀들도 다 자신들의 자식들이 있고 자신들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이혼 의사를 존중하고 원만하게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남은 여생 각자가 원하는 대로 놓아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아름답게 이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꼭 이혼을 참고 살아가라는 것도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이혼 여부를 결정하시고 앞으로의 여생을 잘 살아가는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